안녕하세요, 도발약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직원이 같은 회사 임원 등 5명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조사를 거쳐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회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피해 직원은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처음 약 한 달 반 정도는 유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약 9달 동안은 피해 직원이 계속 유급휴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회사는 상병휴직 처리를 했는데 상병휴직은 기본급의 절반만 지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결국 피해 직원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피해 직원은 이것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사가 이겼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피해 직원이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그럼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핵심 법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유급휴가도 줬고 이후에는 상병휴직도 부여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것이 또 조치 의무에는 사업주의 재량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원도 사업주에게 일정한 재량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그대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업장 사정과 피해 내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피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하면서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면 사업주는 그 요청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거부하거나 다른 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직원은 여러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를 볼 때 피해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렇다면 무리하게 근무를 시키는 것보다 휴식을 통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상병휴직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상병휴직은 기본급의 절반만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유급휴가와 피해자 보호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 손실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피해자가 떠안게 만드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회사는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피해 직원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 그러니 성희롱과 피해 직원의 정신적 증상은 관련이 없는 건 아니냐. 하지만 법원은 이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재 인정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조치 의무는 그 목적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겁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된 책임을 보겠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 피해 직원이 유급휴가를 사용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받은 상병휴직 급여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까지가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진단서 등 근거를 갖춰 유급휴가를 요청했다면 회사는 이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성희롱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의 조치는 적절한 조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회사의 보호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는 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발약은 여러분이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쉽고 정확한 법률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